안녕하세요. 프리한40입니다. 설날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첫째가 이제 수영을 가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공부한 내용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리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60일 신고가를 트래킹 한번 해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지난번 나노사에 이어서 머니러시라는 챕터인데요. 머니러시라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현대인들이 수입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극대화하려는 행위 또는 현상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는 좀 높아진 반면에 경제 환경이나 은퇴 준비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 기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이런 현상의 배경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려는 욕구로 나타난 게 투자를 한다던가의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엔잡러는 MZ세대의 책무이자 로망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뭐 엔잡러가 로망은 아니지만 파이어가 로망입니다. 형님들하고 같이 언젠가는 이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파이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처들이 각광받고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롤린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브레이브 걸스 위문 공연도 가고 인기는 없었지만 노래도 좋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팬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음악 저작권 수익률이 4,630%.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투자의 하나의 소재나 투자처로 찾아내서 이렇게 수익을 또 내고 있더라. 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관심은 취향이 고급화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술품을 하나의 투자처로 인식을 하면서 이거 관련된 서울 옥션이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갔죠. 여기에는 물론 NFT 테마도 붙어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머니러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거기에 투자를 또 했고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슈팅이 나고 이런 사회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2030에게 주식 투자가 가장 가능성 높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주식은 굉장히 접근이 쉽고 물론 어렵지만 부동산보다는 초기 투자 자금이 작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라고 봤을 때 소비의 하방 경직성 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비 수준을 낮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 대비 소비 수준은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헬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High earner not rich yet.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낮아진 첫 세대라고 아마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의 학창 시절에 등골 브레이커와 같은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거기다가 코로나 블루로 인한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을 합쳐지면서 소비를 낮추는 게 어려워졌다. 좀 더 어렵다.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자기의 경험적인 요인도 그렇고 해서 소비의 하방 경직성이 이런 투자를 부추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어로 표현으로 레쳇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하방 경직성이 이런 머니러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NS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포스팅이 뭐냐면은 멋진 물건, 장소를 사실 포스팅을 하죠. 그런 걸 보면
이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명확하게는 본인들의 준거 집단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서 면면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상품, 명품, 맛집, 취미생활 등이 이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을 좀 조장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상향 비교를 좀 강요하고 있다. 사실은 되게 불행해지는 방향인데 사실은 계속 윗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이런 상향 비교를 좀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배경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다면 노년의 삶은 수명만 늘어났을 뿐이지 오히려 재앙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평생 직장 같은 평생 해야 되는 행위로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투자는 평생 해야 되고 노년의 삶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년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라도 투자를 평생 해야 되는 행위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형님, 도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사점을 항상 써주시는데 한우물 파는 게 멋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제의 일을 답습해도 된다는 타성의 변명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한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흐름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피보팅이라고 하죠. 피보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학습의 일상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통해서 제가 생각나는 종목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증권이 나오고 하나는 명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인,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일상화되고 평생 해야 될 행위로 인식이 되면서 증권 관련주들은 꾸준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보면은 향후에 이제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50만 원이었는데 바뀌는 부분이 국내 주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한다. 사실 1년에 5천만 원 버시는 형님들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과세를 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가 해외 주식을 해외 주식으로 이제 엑시트하는 뭔가 동의이 될 것 같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수료나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투자의 평생 행위가 되면서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포션까지 늘어나게 되면 증권 주식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좋게 보는 게 양극화가 되면서 사실은 중간층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명품 소비층은 양극화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시욕구는 SNS의 과시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Q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이 정량적인 Q가 늘어나는 부분 정성적인 부분 때문에 명품 쪽은 계속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에르메스 관련돼서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버킨백이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르메스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에서 구두, 팔찌, 그릇 등 다른 제품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구매를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가 정말 희소성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에 희소성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 에르메스 주식을 좀 보니까 코로나 대비해서 코로나 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700불이었는데 지금은 1600불을 찍고 1300불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퍼가 뭐 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점 대비는 지금 한 2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LMS 주식을 평생, 만약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은 저는 명품 주식을 맨 먼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제일 쉬운 제품들이 사실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세 배 정도 올랐는데, 안전하면서 가격 전가가 확실한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주식을 좀 같이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ETF도 있는데, ETF는 그 농협에서 나온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 구성을 보면은 일단 테슬라가 들어있고, 루이비통 그룹, 그 다음에 샴페인 그룹, 그 다음에 구찌의 케어링, 에스티로더, 에르메스, 벤츠, 이건 디아지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 그 다음에 퍼르노드 리카드, 페라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도 들어 있고 힐튼도 들어 있네요. 리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면세점 쪽 제품들, 뭐 담배, 위스키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종목이 힘드시면 이런 하나로 S&P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좋게 보는 거는 구인 쪽. 항상 이 사람들이 본인의 성과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구인 구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원티드랩이라는 거를 블로그 현인 분들도 많이 보시던데, 여기는 AI 기본의 매칭 플랫폼이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구인 구직을 매칭을 해주는 데다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강점이 되는 건 결국 AI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AI의 기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을 해서 AI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상장할 때 매출액이 84억이었고 19년 84억, 20년 147억, 21년 320억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 21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2년에도 고공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3,500억인데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뭐 제가 공부를 잘 안 해봐서, 이 부분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볼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스몰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크지 않은 돈으로 럭셔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인간이 향후에도 먹는 즐거움, 모든 것으로 로봇으로 바뀌고 전산화되고 디지털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SNS 상에도 사실은 맛집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도 결국에는 먹는 즐거움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 노령화라고 화도 연결이 돼 있고 중국 노령화와도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중지가 된 상태고요. 좀 이런저런 이슈가 많아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저는 사실은 당연히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일탈 행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표 요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다 내려갔을 때 이런 것들이 거래 정지되면서 이 하락분을 조금 방어를 했다는 게 좋게 보이고, 결국에는 주식의 확장성을 가지려면 결국엔 중국, 미국, 러시아, 해외에서 저희가 매출이 나와야 그 주식은 국내 시장은 소비 시장이 작기 때문에 확장성이 나온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좋고, 특히 중국에서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하이오센을 가지고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2위거든요. 아마 독일 제품이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의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령화가 되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날 거고, 중국이란 큰 시장이 지금 0.2%만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장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머니러시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